2020 KBO 야구 분석 6월 24일 먼저 NC와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NC의 라이트 선수입니다. 라이트 선수는 시즌 8경기 선발 등판에서 3.8의 방어율, 5승 2패, 45개 이닝 동안 39개의 피안타, 19실점을 하면서 나름 본인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기아와의 경기에서 1개의 피홈런 포함 9개의 피안타를 맞으며 6이닝 동안 7실점을 하고 말았죠. 이때부터 NC가 타격에서도 불펜에서도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라이트 선수는 좌타자에게 16개의 피안타, 1할 9푼 8리로 강점이 있으며 거기에는 밑에 이 선수의 구종별 지표를 함께 보셨을 때 이런 강점에는 이 선수의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 세 변화구가 가장 큰 무기로 작용하고 있죠. 루친스키와 비슷한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라이트 선수에게는 이 체인지업이 있다는 것이죠. KT의 타자들이 유독 다른 구종들에 비해서 이 체인지업에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라이트 선수의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또한 KT의 주요 타자들이 좌타 라인업인 만큼 라이트는 내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반면에 상대는 김민수 선수입니다. 자, 김민수 선수 지표 전체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 시즌 총 12경기 중 3경기 선발 등판을 하였고 1승 2패, 방어율 7.97을 기록하며 20과 3분의 1이닝 동안 36개의 피안타, 3개의 피홈런, 그리고 16개의 탈삼진, 18실점을 기록하고 있죠. 성적은 이렇게 보면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이 최근 선발 경기를 봤을 때는 본인 몫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기아에게 5이닝 동안 6개의 피안타 3실점을 하고 SK에게서는 1실점을 하면서 방어율을 꾸준히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단 여전히 이 피안타율 부분에서는 좌우 타자 모두에게 3할 후반 4할대를 기록하면서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 세 가지 구종을 주로 이용하며 상대를 하는데 이 구사율이 가장 높은 직구의 피안타율마저도 3할 9푼 6리로 높은 것은 타자와의 승부 자체가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지죠. 직전 경기 상대가 타격이 안 좋은 SK를 상대로 한 전적임을 감안하고 기아와 NC가 이전 시리즈에서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표본을 활용한다면 김민수 선수는 3실점 이상의 성적을 내일 NC에게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KT는 1차전에서 승부에서 이기고자 주건과 유원상을 꺼내들었고 NC도 굳히기를 위해 배재환과 그리고 원종현을 꺼냈었죠. 하지만 양팀 투수들 모두 투구수를 생각보다 적게 가져갈 수 있었으며 내일 등판에도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 라이트의 경우 이번 시즌 5이닝 아니면 6이닝만을 책임지며 경기를 끌어왔죠. 반면 김민수 선수는 5이닝이 한계로 보여지는데 이 불펜 소모전이 분명 양팀 모두 오늘보다는 더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죠. 선발에서 NC가 라이트의 체인지업을 이용하며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불펜 싸움에서 NC가 따라갈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 경기인데요. 지난주에 NC의 불펜은 리그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할 만큼 좋지 못했죠. 이에 KT도 이 부분에서는 KT의 일부 득점이 예상이 되며 김민수 또한 공략을 당한다면 다득점의 경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기아와 롯데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이민호 선수와 스트렐리 선수로 발표가 났죠. 우선 이민호 선수는 시즌 8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2패, 방어율 5.12로 45와 3분의 2이닝 동안 44개의 피안타를 그리고 26개의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 롯데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6개의 이닝 동안 4개의 피안타 그리고 2실점으로 호투를 하며 승리 투수가 된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6월 들어서서는 계속해서 부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민호 선수입니다. 특히 2경기 연속으로 피홈런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장타를 맞아 나가는 것은 좋지 못한 지표일 듯합니다. 피안타율을 살펴보시면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2할 7푼 4리로 조금 더 높은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롯데는 우타자 중심적인 타격이기에 손아섭만 견제한다면 내일 많은 피안타를 맞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민호 선수가 올 시즌 초반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구종별 지표를 봤을 때 체인지업과 스플리터의 성공 때문입니다. 실제로 6월달에 타격을 많이 당한 이민호 선수지만 여전히 체인지업과 스플리터는 낮은 피안타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위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특히나 이 롯데의 마차도 안치홍 선수가 이 체인지업에 대해 좋지 못한 타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롯데가 라인업을 1차전과 같이 가져나온다면 중심 타선에서 힘없이 물러날 가능성도 매우 높을 듯 합니다. 반면 상대는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스트렐리 선수는 시즌 9경기 선발로 나와서 1승 2패, 방어율 2.1로 55와 3분의 2이닝 동안 39개의 피안타를 그리고 62개의 삼진 그리고 13실점을 기록하며 아주 준수한 시즌을 보내고 있죠. 아쉽게도 5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포함하여 5월 20일 이건 20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5월 20일 기아전을 제외한 전 경기에서 2실점 이하의 우수한 피칭을 하였음에도 득점 지원이 평균 2점이 되지 못하여 승리운이 없는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 키움과의 경기에서도 아쉬운 플레이로 2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탈삼진 12개를 잡아내고 투구수가 100개가 넘어가도 끝까지 본인의 경기를 책임지려는 투지도 보일 만큼 아주 적극적인 선수라고 평가되네요. 지표를 보시면 좌타자에게 조금 더 공략을 당하는 스트렐리 선수인데요. 그마저도 2할 4푼으로 아주 준수한 편이죠. 우타자에게는 특히 1할 6푼의 피안타율로 타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종별 지표를 봤을 때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주무기가 되면서 피안타율이 1할대로 아주 준수하며 직구가 이 가운데 높은 쪽에 몰리지 않는다면 대개 공략이 아직까지는 힘들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는 홈에서 7할이 넘는 승리를 보이고 있고 이 스트렐리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민호 선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는 롯데가 유리할 듯 보입니다. 또한 스트렐리가 이전 기아전에서 5실점을 했을 때는 하나와의 원정 이후 바로 원정 경기를 이어가면서 피로도 문제도 분명 존재했으며 기아가 홈에서 타격이 좋다는 점이 작용한 성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롯데가 이민호 선수의 체인지업과 스플리터의 약점을 보이는 타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많은 득점을 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경찬 선수를 공략할 정도의 홈에서의 경기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스트렐리가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서 필승조가 경기를 굳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6월 24일 이어서 키움과 LG의 경기 데이터 분석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이승호 선수와 윌슨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이승호 선수의 지표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 시즌 8경기 선발 등판에서 0승 2패, 방어율이 5.0으로 41개 이닝 동안 44개 피안타, 24개 탈삼진, 23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죠.
이승호 선수는 6월 12일 NC전을 기점으로 제구에 안정감이 들어 보이며 특히 우타자 몸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빠른 공이 상당히 날카로워진 모습입니다. 그러한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두 경기 연속 무실점 피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본인의 장점을 드디어 잘 살리는 피칭을 하고 있는 최근 흐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우타자 피안타율도 모두 3할 아래로 안정권으로 들어선 모습이며 밑에 이승호 선수의 구종별 지표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슬라이더와 커브가 조금 밋밋한 경향이 있지만 나머지 직구와 체인지업이 좋은 무게가 되고 있는 이승호 선수입니다. 이어서 상대팀 윌슨 선수의 지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즌 8경기 선발 등판하여 3승 2패, 방어율 4.18을 기록하고 있으며 47과 3분의 1이닝 동안 44개 피안타, 35개의 탈삼진, 22실점을 하면서 5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볼넷의 지표를 봤을 때 조금 윌슨 선수의 투구가 불안정한데 볼이 많아지면서 이 볼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투심의 제구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커브와 우타자 몸쪽으로 찌르는 투심 패스트볼의 강점을 이용하여 우타자에게는 2할 6리로 강점 선방하고 있으며 좌타자에게는 조금 높은 2할 8푼 9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선수는 투심과 커브의 조합이 중요한 윌슨인데 최근 들어서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에 따라 피안타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듯하며 제구에도 불안정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유의 변화구를 이용하여 위기관리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선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이 볼넷이든지 등등 봤을 때 과정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LG에게는 아쉬운 일이지만 1차전에서 박용택 선수가 햄스트링에 올라와서 부상 결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LG의 타선은 김민성, 최은성에 이어 또다시 구멍이 늘어나 버리고 맙니다. 키움의 경우 이정우, 박동원이 꾸준히 본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김하성과 박병호의 타격 가세가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2차전에도 분명 기대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윌슨 선수의 노련함을 본다면 키움이 1차전만큼 난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2, 3점 정도가 적정치라고 보여지네요. 그럼에도 키움은 연승 분위기, 이승호의 연이은 호투, 불펜에서 안우진이라는 파이어볼러가 있으므로 LG의 불펜의 부진, 그리고 주전 타자들의 부상 이탈 등 여러 지표가 키움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이승호가 득점 지원이 적고 승운이 없다는 데이터를 포함한다면 저득점 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